이제 곧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겁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그러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각 사안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그 청문 대상자를 자격을 갖춘 자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우리가 이 사람을 지명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을 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그것은 당신들 일이니까 한번 해보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청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이미 국회로 오기 전에 정부 단계에서 대통령이 행해야만 하는 그의 임무 수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자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동안에 늘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목록에도 적어 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는 것 이외에 혹시 빠뜨리면 안 된다든지 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특이사항만을 메모를 해놓고 그것만을 챙기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 같은 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인재 영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 경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원칙은 별로 살펴보지 않았죠. 아주 예외적인 것, 특이한 것, 그것만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격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준, 그것은 우리 전체 국민을 리걸마인드와 인성을 기준으로 1등부터 끝까지 줄을 쭉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베스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는 아니어도 굿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이 사람 정도면 좋겠다. 이런 그 선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넉넉히 잡아서 한 상위 20% 정도로 잡으면 될 겁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한 80점 받으면 그냥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 상위 20% 안에는 들어야 하겠다. 리걸마인드나 인성이 그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이것은 국민들이 많이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뽑는 이 고위공직자는 다른 경우하고는 좀 특이하게도 바로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친다면 검사를 하고 또 미리 이것저것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직접 메스를 들고 그 개복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와 같은 것이 바로 집행정보의 일입니다. 불이 나면 왜 불이 났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불을 꺼야 하는 곳이 집행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뽑는 이 고위공직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A급으로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체 국민을 공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그때는 당연히 베스트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베스트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위 1%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상위 1% 안에서 그 인재를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 판단 기준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공무수행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혹시 인성이나 리걸마인드가 상위 20% 안에 안 들면 어떨까?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리걸마인드와 인성이 상위 20% 안에 안 들면 고위공직자의 그 기준에 있어서는 아예 못 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예 안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인재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준 1과 기준 2는 반드시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한다.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고위공직자에 있다면 그것은 국가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때 하는 족족 패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 판단 기준 이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몇 가지 기준 그런 것이 있죠. 소위 그 고위공직 인사 배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가 후보자였을 때도 그것을 공표했고 또 그 후에도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것은 절대로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사람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가 생겼죠. 이 기준에 이 기준이라기보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마다 이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을 수정한 7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부동산 투기는 2005년 7월 이후 것만 보겠다.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자녀의 그 학교 배정과 관련한 위장전입 등으로 2건 이상 있을 때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인사 기준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 기준이 아니고 인사 배제 기준입니다. 인사 배제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5가지든 7가지든 상관없이 그런 것이 없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연하게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된다가 아니고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기준 1과 기준 2를 보았죠. 거기에 해당하되 이 배제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그 청문 대상자
그가 자격을 갖춘 청문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고 그리고 동시에 인사 배제 기준의 해당성이 아예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사 배제 기준 해당성이 아예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것은 혹시 그런 일이 좀 있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었다.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지 그것도 안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장관 후보자 7명이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 하는 지적이 연일 각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해서 그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장관 후보자들의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선일보 2019년 3월 19일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는 그 의혹이 청문회에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가려질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저 평이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사 배제 기준에 의혹이 있는 자를 인사청문회에 회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았을 때 청와대의 그러한 인식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인사 배제 기준이라고 하고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그런 것들은 일단은 있는데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했는데 가족이 했는데 나는 몰라서 이러한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인사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없어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부인이 해서 몰랐다.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나는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봐달라.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안 했어야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구매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자기가 농부였는지 아닌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문 표절 또 논문에 대해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국 수석도 이 문제가 있었고 한데 그것을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은 좀 문제는 좀 있었다. 그러나 표절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한 것이지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번졌는데 조국 수석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학계에 있는 사람이죠. 교수 혹은 학자, 그가 학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운동가 쪽에 오히려 가까운데 어떻든 그 특정 분야의 그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논문과 관련해서 논문에 흠이 있다고 하면은
그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연인인 조국 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조국 씨는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죠. 조금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것이 조금밖에 안 묻었다. 그런데 묻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원래 더러운 겁니다. 조금 더러운 것이죠. 이것이 용납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재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실수로 자기 앞에 그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 후보자입니다. 무지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로 지나가다가 자기 몸에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그 상태로 돌아다니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 가족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미처 못 봐서 이 모든 것은 그저 이유 없이 인사 배제 기준을 충족했다 해서 배제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역시 같은 조선일보 2019년 3월 19일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 의혹을 알면서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인사청문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요청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만일 혹시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공부상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있었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청와대의 인사 배제 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똑같이 농사짓지 않는 자가 농지를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청와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사 배제 기준이라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해 놓은 그런 것들은 이것이 그 해당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아예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인사 배제 기준은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워낙 나쁜 일이어서,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원칙인 기준 1과 기준 2에서 다 걸러지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 보통 밖에서는 이 논문이 표절인가 아닌가 해갖고 마치 학위를 취득하려는 그 연구자가 그 논문을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수준에서 이것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문의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고위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복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경력, 이력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 논문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문 표절 사실을 그냥 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기준 1, 2에 거기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이죠. 논문을 자신의 어떤 그 경력으로 내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표절이었다고 한다면 어차피 공무수행 능력은 상위 1% 안에 든다고 평가를 못하겠죠.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 논문 표절이나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역시 리걸마인드가 상위 20% 안에 못 들 것이다. 그럴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은 잘 지켜지고 있고, 그런데 한 나라의 집행정부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저 바닥을 긁어서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겠다고 한다면은 참 딱한 일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공직 후보자들은 그동안에 쭉 지켜보아 왔듯이 그들 가운데는 상당히 저질이 많다. 그 수준이 놀랄 정도로 낮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의 그 적군인 북한 괴뢰군이 대한민국 국민인 박왕자 씨를 사격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과 의뢰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혹은 좀 문장이 문맥상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이것은 좀 따져봐야 하겠죠. 만일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래도 사람마다 변명할 여지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수억 분의 1 확률로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경우에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는 공직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범죄자의 머리요, 범죄자의 심리인 겁니다.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무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도 그런데 국민을 멸시하는 사람들, 국민에게 대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연령대를 가지고 혹은 그들의 빈부 상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평생 동안 공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그가 누구든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입에서 정의라는 말을 아예 발설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공직 후보자들이 저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인성의 문제입니다. 역시 기준 1에서 다
다 걸러졌어야 할 사람들이 기준 1을 아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금 집행정부에 들어가 있고 또 이러한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하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후속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순간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반복하지 않고 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것이 얼마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또 길게 잡아서 10년 후가 됐든 어떻든 그렇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걸마인드가 상위 20%가 아니고 아마 상위 50% 안에 들더라도 그렇게 고쳐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속 조치를 하는 사람들은 실은 10년씩 끌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고 곧 아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공직 후보자들은 어떤가? 공직 후보자로서 그 이름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 순간까지 후속 조치를 안 합니다. 정말 내정이 될 때까지 그 내정 직전까지 달리 말해서 막판까지 후속 조치를 안 하고 버팁니다.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정이 되면 쭉 버텨오던 밀린 세금 냅니다. 다주택을 꼼수 증여를 하고 불법 농지 매입했던데 갑자기 가서 농사 코스프레를 합니다. 갑자기 사람을 고용해서 억지로 꽂아놓은 농작물들이 그저 바로 말라 쓰러져 가도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지요. 깨알같은 사리사욕을 정말 직접 나서서 현장 검증을 해주는 문재인의 공직 후보자들. 한 푼도 덜 훔치는 것을 사양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덜 훔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한 푼도, 그 한 푼 덜 훔치는 일, 그것도 극구 사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좀 더 큰 걸 갖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착한 동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정이 딱 될 때까지 이 투기 이익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내정이 되면, 공직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아주 뻔뻔하게 문재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누가 덜 더러운 자인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오히려 딱하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심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내정이 되면 마치 자기가 예전부터 그 꺼줬던 돈 받는 사람처럼, 나보다 앞에 임명된 사람들도 썩은 자들을, 부패한 자들을 다 임명했다. 아주 많잖아. 나는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내정이 된 후에야 급히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문재인과 청와대가 대신 싸워줄 거다. 그들 책임이야.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들의 실패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들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진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더 일찍 이 후속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든지 농지를 처분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이익을 취득하고 그리고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모든 그 폭탄이 다 거기 들어가서 폭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고위공직자 인사가 왜 이 모양이냐? 그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조국이라고 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실력 없는 조국 씨를 껴안고 가느라고 매일 청와대에서는 폭탄이 폭죽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더구나 이 집행정부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살인자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그런 형사법정이 아닌 겁니다. 고급 백화점에 상품이 올라가면 사과에 정말 바늘끝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점 하나가 있어도 그것은 상품에서 빼내게 되죠. 청와대라고 하는 곳, 집행정부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고급 백화점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백화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문재인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까지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 저질이다, 품질이 낮다 하는 겁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삼류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하고 관련해서 심하게 썩은 부분만 없으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품인가? 기본적인 기준을 갖췄는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그 인성이 과연 인간인가? 짐승은 아닌가? 이것부터 제대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